네, 5,000세트 한정 샴푸로 샴푸 네. 그리고 바디워시까지 한 번에 담아갈 수 있는 기회 조심하시고요. 네. 자, 이제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만 기다리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미국 시장부터 보고 가나요? 그렇죠. 미국 시장은 이제 보합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악재가 많았습니다.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죠. 그리고 산업 생산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미국 경기가 견조하다. 결과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국채 수익률이 10년 만기가 4.83, 2년 만기가 5.21%예요. 최근에 좀 주춤했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이게 다시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큰 악재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 상무부에서 대중고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요런 뉴스 아까도 들으셨죠. 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어제 4.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완전 요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장중 저점은 AMD가 약 4%였는데 종가는 1.24 끝났고요. 엔비디아는 약 7% 이상 빠졌었어요. 4.68%. 그러니까 아침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개파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장중에 플러스권까지 반등을 했어요. 그 이후에 보합 전후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 흐름을 판단하는 이제 국제 수익률이 급등을 했고요. 거기에 빅테크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강화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개파락해가지고 또 일부 종목들은 급락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수는 보합권에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인데 지수는 괜찮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물론 뭐 좀 이따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일단은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이 괜찮아요. 그래서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은 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은행만 좋구나. 예, 견조하게 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에 나와 있는 지표의 상황이나 그리고 지금에 나와 있는 뉴스의 상황이나 이벤트들을 이게 지금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망문의가 좀 더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악재도 아무튼 간에 결론적으로는 좀 비교적 견조하게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은 3주 연속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악재가 있잖아요. 근데 3주 연속 양봉으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 좀 견조한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군요. 예. 엔비디아가 지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지금. 직접적으로 거론이 됐으니까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그 수출 H800, 예, 그 수출 금지 요 내용들이 이제 거론이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했거나 또 다른 종목들은 이제 크게 움직임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요. 엔비디아 측에서도 그렇고 지금 분석 자료들도 엔비디아가 중국을 빼고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AI 칩이 GPU가 그러면은 수출이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할 거냐 매출이 판매량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태예요.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측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영향 없을 거다. 네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걱정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못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글로 팔아도 충분히 매출은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석하는 이제 거죠.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이제 조금 문제는 생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이틀 동안 안 좋았다가 어제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98% 반등해서 2,460포인트, 코스닥은 1.21% 반등했는데요. 우리 시장 흐름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날 급반등했다가 또 다시 금요일 월요일 날 급락했어요. 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있다가 어제 또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중요한 점은 지금은 매크로 시황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될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판단할 때 우리 시장은 직전 저점을 깨냐 안 깨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이 움직인다면 네.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종목도 보고 섹터도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직전 저점을 깬다면 또 다시 한번 또 힘든 상황이 좀 될 수 있다. 그걸 좀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이 15일 만에 순매수했습니다. 제가 어제 14일 연속 순매도 하면서 2조 넘게 팔았다 말씀 좀 드렸는데요. 어제는 약 4,282억 정도, 네. 4,282억 정도 순매수 진입이 됐는데요. 보시면 삼성전자를 3,255억 샀습니다.
어제 3% 올랐고요. SK 하이닉스를 1,463억 순매수했습니다. 4.8% 올랐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가 났고요. 삼성전자는 비교적 큰 폭으로 아래에서부터 반등을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을 좀 했습니다. 이 두 종목이 오른 폭을 보면 3.1%, 4.8%니까 그것에 비해서 코스피의 지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느껴지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좀 약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의 합을 보면 5천억에 가깝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어제 순매수가 4,282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팔았다는 거예요. 다른 섹터들은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이제 흐름을 말씀을 좀 드리면 미국 반동을 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갭상승 시작했어요. 근데 여전히 오전 내내 거래대금이 계속 요즘 거래대금이 굉장히 작습니다. 네. 거래대금 작은 상황 속에서 부진하게 그냥 일정한 등락 보고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보다 오후가 더 강해졌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이.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상승폭을 확대해서 한 1% 넘게 반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 대표주가 반등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 일부 장비와 부품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에 의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매수 그리고 반도체 뒤 후반 기업들이 종목별로는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잖아요. 초대형주들이 예. 가끔가다 이럴 때가 있어요. 아주 변동성이 작잖아요. 초대형주는 네, 맞습니다. 뭐 올라야 뭐 1% 빠지면 1.5%. 약세장은 이렇고 강세장은 오르면 1.5% 예, 빠지면 맞아요. 1% 이런 거거든. 근데 간헐적으로 있잖아요. 예. 5% 6% 예, 예. 올랐다가 한 1, 2% 빠졌다가 예. 또 쭉 가다가 또 한 3, 4% 예, 올랐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 예, 네. 그때 잘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잘 봐서 어떻게 사요 마요?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의 대형주에서 네. 제가 만약에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주가가 빠진 상태의 대형주에서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실으면서 막 5% 7%뜬 정도 우리 지난달인가 그런 6%인가 하루 오른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 그런 그게 일들이 왜 잘 봐야 되냐면 뭔가 이 큰 그 내부의 변화가 있었다는 걸 감지한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매물이 상당히 소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드린 거예요. 빠진 종목이 그런 현상이 그렇죠. 벌어지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물 소화가 되면서 네. 그 다음에 바로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변화가 생긴 거예요. 소화가 변화가 됐고 생겨요.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직접합법으로 나한테 물어보지 그때부터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종목들은. 막 이렇게 별로 안 움직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빠진 상태에서 한 5%빡 올라버려. 말고. 뭔가 이유가 있는 그럼 거예요. 그때 빚내서 올인 몰빵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죠? 네, 그건 너무 하고 하세요. 지금 김프로님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은 직접 투자해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얘기입니까? 네, 네.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저도 덧붙여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여튼 어제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올랐고 반도체 중심으로 좀 올랐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네. 우리 시장에서 지금 전체 흐름은 직전 저점을 깨느냐가 더 깨지 않고 움직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좀 흔들리고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우리 시장이 직전 저점을 깨지 않으면 그러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심리가. 그래서 직전 저점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준 베이지북 공개가 있고요. 경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뭐 이건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국이 어제 소매 판매하고 미국의 소매 판매하고 산업센서 발표하니까 막 저기 국제 수준이 움직이고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도 실물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네. 근데 어제 보니까 저 끝나고 나서 그 얘기하시는 분이 중국 그 분석 애널리스트 분이 이번에 좀 좋게 발표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GDP 발표가 있고요. 실적은 테슬라와 ASML, 넷플릭스, 램리서치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 오늘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게 시황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미국 시장은 여러 악재에도 시장은 비교적 견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유를 아까 물으셨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악재들이 굉장히 많지만 만약에 테슬라나 넷플릭스나 이런 게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하든지 아니면은 뭐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하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수 움직임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시즌이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FOMC 회의를 바로 앞두고 있고요. 그 지정한 리스크에 대한 정적인 논의들이 막 있잖아요. 사실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래대금이 줄면서 좀 관망무리가 더 짙은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악재가 나와도 국제 충일이 막 올라도 좀 지켜보자. 이거 단기적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네. 분위기 자체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15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근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집중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매수가 아닌 반도체 섹터를 매수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반도체 섹터를 매수한 이유가 뭐냐? 반도체 섹터가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얘기가 그동안에 꾸준히 있었고 이제 비로소 그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면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미국이 이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또 어제 흔들렸어요. 그 흔들리는 IT나 반도체의 섹터나 종목들의 흔들림, 그러니까 이 노이즈야. 그리고 전체 섹터의 턴어라운드 하는 거와 어느 쪽에 더 시장의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고 더 집중할 거냐가 주가에만 영향 그대로 받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확인은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지만 반도체와 IT 전반적인 시장의 주도와 이것이 터닝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황에는 긍정적입니다. 시황에는 전체 지수에는.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로 인한 흔들림이 어저께 엔비디아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인한 오늘 우리 시장을 보고 뭐 오늘 우리 시장 그것 때문에 그쪽 종목이 좀 뭐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노이즈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또는 상승폭에 비해서 조금 뭐 미미하게 조정을 보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결국은 우리 시장은 IT 주도로 좀 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이 지금 제가 시황에서 중요한 건 직전 저점을 깨냐 안 깨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안 깰 수 있다라는 시장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좀 좋은 쪽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시황을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깨고 내려가면은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뭐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뭘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려보면 3분기에 이거 지금 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내내 얘기하는 겁니다. 3분기에 저점을 형성하고 턴어라운드 하는 섹터 그리고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팩트셋에서 지금 S&P 500의 이익을 지난 3분기 연속 하향 다운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높였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번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터닝하는 섹터나 기업들의 실적 이번에 계속 적자였다가 터닝하느냐. 지금 SK 하이닉스가 왜 52주 신고가가 났을까요? SK 하이닉스의 적자 폭이 반도체의 적자 폭이 계속해서 지금 적자예요. 요번에도 적자고 4분기도 적자 예상을 해요. 그러나 그게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터닝하면서 올라가면서 거라는 걸 반영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번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SK는 저점 형성하고 턴어라운드가 아니잖아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분기에 저점 형성하고 턴어라운드 하는 섹터하고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SK는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52주 신고가인데. 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반도체 좋을 것 같은데 예. 왜요? 얘기해. SK 하이닉스를 네. SK 하이닉스가 더 확연하게 확실해지니까 먼저 산 거죠, 그거를. 제 표현은 그거는 먼저 샀으니까 먼저. 박병창 이사님이 얘기하는 턴어라운드가 주가 턴어라운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 업황 턴어라운드? 업황 턴어라운드. 업황 턴어라운드. 주가는 예. 선행하죠. 아, 3분기에 업황 예, 저점을 형성하고 예, 이제 예. 턴어라운드 한 애들을 이제 보자. 예. 지금 5년 차입니다. 경제 프로그램. 5년 넘었어요. 그러나 6년 다 돼가요. 시청자분들은 오늘 새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 놓고 갈 겁니까? 업황 저점 형성한 애들, 네. 그 얘기 그리고 계속 드리고 업황 있는 턴어라운드 한 애들을 예. 보자. 그렇죠. 예. 여기서 턴어라운드란 대부분 업황 같은 걸 얘기해요.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아 턴어라운드란 말 자체가 주가는 반등 뭐 이런 표현을 하죠. 반등이나 턴어라운드랑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르죠. 주가 반등, 턴어라운드.
비슷한 것 같아요. 주가는 턴어라운드 안 해도 그냥 반등했다 다시 빠졌다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뉴스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그 소매 판매 나왔잖아요. 9월 소매 판매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전월비 0.7% 나왔거든요. 예상이 0.2%였어요. 전년비가 3%였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안에를 봤더니 무점포 소매에서 8.4%, 음식료가 9.2%, 비내고제가 주도를 했습니다. 여튼 간에 전체 소매 판매가 예상을 상회하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제 국제 수익률도 오르고 야, 이거 연준의 완화수 스탠스가 계속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좀 뒤로 물러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어저께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분석도 이런 내용으로 이제 분석한 자료들 제가 쓴 겁니다. 소비자들이 고물가에 이제 적응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미국의 저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높은 저축률로 인한 현금 가격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이런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자료에 이건 오늘 이제 어제 나온 거고 그저께 나온 뉴스에 월스트리트 자료의 뉴스 뭐가 있냐면 미국 소비가 이렇게 탄탄하다는데 소매업 주가 있죠. 소매업 주가 연전 최저치입니다. 소매업점 ETF는요, S&P 500이 5% 정도 하락하는 동안 소매업 ETF 13% 하락했는데, 미국? 예, 타기, 크로락스, 달러 제너럴, 크래프트 하인즈 등 20여 곳이 52주 신저가예요. 어딘지 다시 한번 물어요. 타기, 또 크로락스, 클로락스, 예, 달러 제너럴, 달러 제너럴. 이거 진짜 저가 저거죠. 예, 크래프트 하인즈. 다이소 같은 데죠? 다이소 같은 데. 네. 크래프트 하인즈 뭐 이런 음식료 소매 있잖아요. 근데 52주 신저가 여기에 역사적 신저가도 있어요. 코카콜라도 지금 어제 내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런 얘기. 근데 예. 그게 오늘 내가 어디서 들으니까 네. 위고비 싹 센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 열풍을 하니까 예. 그거 먹으면서 코카콜라 뭐 아까 예. 그거 제가 그 과자 만드는 데잖아요. 그 아까 크래프트 거기. 네. 근데 크래프트 하인즈 예. 하인즈 이런 데가 매출이 준다는 거예요. 아, 싹센다 이런 것 때문에. 아 비싼 싹센다 맞고 내가 저거 먹. 내가 저거 맞아요. 먹어가지고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 진짜로 예. 소비 패턴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 기업들이 청량음료. 직접 얘기했어요. 이 음식료 기업의 CEO들이 그 영향으로 우리가 감소하고 그렇다니까.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위고비 싹센다고 처방 받 해가지고 많이 실제로 사면 한 방에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몇백만 원씩 듣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 돈 내면서 내가 콜라 마셔 다시 이거 효과 없이 할 수 없다. 고도비 많은 남편이 싹센다 딱 맞고 위고비 맞고 코카콜라에다가 맥도날드에다가 막 크래프트 거의 막 크래커 먹고 있어. 그러면 와이프 가만히 있겠어? 아, 정신 차려. 가라 씨. 니가 지금 맞은 주사가 얼마짜린데. 그 지금 코카콜라가 지금 부채 비율이 160%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뭐 좀 더 이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왜 그랬냐면요. 네. 굉장히 상충되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의료 기업들 있죠. 라면 빼고 음식료나 의료 기업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내수주 네. 있잖아요. 우리나라 주가도 굉장히 안 안 좋아요. 좋아요. 다 안 좋습니다. 네. 유통기업도 다 안 좋고 다 안 좋거든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를 이제 설명을 하기를 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 금리가 올랐죠. 유가도 오르죠. 경기는 둔화된다고 하죠. 고물가가 고착화 된다고 하지. 전체적으로 소비 심리는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게 분명히 맞다라는 걸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김 프로님 말씀 주신 것도 여기 영향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채권 수익률이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이 식품주들은요, 배당주, 가치주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코카콜라도 그렇고 가치주에 있거든요. 그런데 배당에 대한 매력이 채권에 비해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 내부적인 얘기이고, 식품주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어떤 네. 거냐면,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대로 상회하고 뭐 굉장히 좋다, 미국의 소비 때문에 괜찮을 거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괴리가 있습니다. 이 괴리가 어느 순간에 시장과 전체 지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 부분은. 네, 그렇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 말씀의 결론은 지금 나와 있는 지표보다는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에 관련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 향후의 미래의 지표나 그리고 주가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주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이 거예요. 식품들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식품 가격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아마 마트 가보신 분들 많이 좀 느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마니커에서 말입니다.
양념육 그러니까 닭갈비 3종 그리고 닭다리살구이 2종 해서 합해서 5종을 무려 최대 30% 할인한 행사를 10월 18일부터 이번 달 말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30% 못 참지. 그거 못 참죠. 못 참지. 예, 그래서 지금 빨리 마니커몰 인터넷에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와, 거기 뭐 백숙도 이만한 거 막 줘. 아니 근데 우리가 네. 다른 건 다 시식도 하고 시약도 하고 다 했잖아. 왜 안 주냐, 우리. 마이커는 한 번도 시식을 안 한 것 같아. 반성을 좀 마니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또 땡깁니다. 네, 아침 네? 닭고기죠. 네, 아침에 무조건 닭고기죠. 네, 캠핑 가시는 분들께도 꼭 좋은 닭고기 한번 마니커몰에서 구매해 보시기 그러니까. 바라겠습니다. 내일 모레 중에 먹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네, SK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 경신했다 그랬잖아요. DRAM 흑재 전환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는데 그보다도 워딩에서 어제 가장 강력했던 워딩은 뭐였냐면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에 HBM 선점을 하기 위해서 선수금을 주고 물량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선수금. 이 선수금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 때문에 선수금 받고 SK 하이닉스는 청주 공장에 뭐 라인 집중 투자한다. 요 내용이 나오면서 어떻게 더 큰 폭으로 굉장히 좋은 판촉을 했다. 예, 예. 그렇기 굉장히 때문에 좋은 뉴스. 예,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선수금. 누가 선수금 왜 주고 좋은 뉴스냐면 예전에 선수금 받고 지금 그 기업들이 캐시 매니지먼트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금리가 1%이기 때문에 받을 돈은 뭐 늦게 받고 뭐 줄 돈 먼저 줘도 지금은 그 영향이 없어. 예.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기업의 CFO들의 최대 고민이 뭐냐면 캐시를 어떻게 회사에 길게 두고 있을 보유할 거냐. 그렇죠. 예. 왜냐면 그거에 의해서 그게 다 돈이니까. 몇십억 몇백억 차이가 나거든. 네. 그거예요 지금 선수금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국면에서. 네네네네. 이게 어제 더 크게 올릴 수 있는 이제 이유가 됐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HBM 뉴스들이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맨날 반도체 얘기를 반복하니까 제가 대부분 빼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것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글로벌 빅테크들이 비싼 엔비디아 대신 AI 칩 직접 생산한다는 뉴스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뉴스들로 인해서 향후에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판도가 좀 변화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HBM 경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나라 지수 상승에 좀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영향을 준다. 이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화면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AI 칩 생산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미국이 대중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이 얘기를 뭐 하두지 않습니까? 이게 딱 발표된다라고 하는 거를 듣고 바로 전날에 엔비디아 CEO가 대만으로 갔어요. 그냥 곧바로. 집에 간 거 아니에요? 네? 집에 간 거 아니에요? 대만으로 가서 TSMC 회장을 먼저 만났고요. 대만 반도체 기업들을 방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요거 이후에 이제 궁금한 전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거 지금 삼성전자가 HBM 이게 뒤쳐졌다 때문에 계속 말이 많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쪽의 향으로 자료를 내시는 분들 제 느낌상으로 네. 이런 분들은 야 삼성전자야 곧 따라잡아. 삼성전자 계속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삼성이야. 아니 이쪽은 뒤쳐졌어. 하이닉스가 독점으로 당분간 계속 갈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요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5세대 HBM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요. 5세대 HBM 네이밍을 했는데 샤인볼트 빛보다 빠르다. 샤인볼트. 예. 왜 우자를 뺐어? 예? 우샤인 볼트? 우샤인 볼트. 샤인볼트로 네이밍을 그러네. 확정하고 빠르게 지금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실제로 고객사에 보내서 품질 테스트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곧 삼성전자가 뭐 따라잡겠죠. 근데 따라잡겠다 이런 생각보다 얘기도 빠르진 못할 계속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초미세 공정으로. 그들이요, 해서. 옛날만큼 빠르질 못해. 네? 이런 황창규 회장 뭐 이런 분들이 있을 때보다 많이 늦어. 지금 경영진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봐도 될까요? 늦잖아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워낙 초미세 공정이라 그런 거 아닌가. 늦어.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읽어만 드리고 뭐 중국 자율주행 재성장한다라는 중앙일보 발표인데 제 중국을
뭐 광고하려고 것도 아니고 칭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중국 얘기하면 이렇게 밑장 까시더라. 예. 그냥 아니, 하세요. 저는 별로 얘기 안 했어요. 그냥 하셔도 된다고. 별로 안 했는데 오늘은 특히 중국에 대한 좋은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서 중국 얘기는 별로 저는 잘 몰라서 안 하는데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네. 갖고 온 이유는 자율주행은 분명한 성장입니다. 그렇겠죠. 자율주행은 분명한 미래 성장이고 지금 어디까지는 와 있고 어떤 기업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개의 장표 요 표는 캡처해서 중앙일보 거를 그냥 가져왔고요. 중국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고 우리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자율주행 표준 마련하고 이런 거 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차로 협동 전략이라는 내용의 전략을 펴면서 차량 도로관 통신이 원활한 스마트 고속도로 15,000km를 건설을 계속 하고 있고 이런 도로를 계속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네네네. 보면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빨리 따라가야 된다. 물론 뭐 우리가 앞선 부분도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BBC 방송에서 나온 얘기인데 중국은 이미 전기차 시장을 장악했는데 자율주행에서도 앞서 나갈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와 반도체와 뭐 AI 칩이나 이런 거 우리가 뒤지면 안 되는 것처럼 자율주행도 뒤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의 이 자료들 혹시 다 못 보셨다면 저희 3프로 TV 앱. 네 들어오시면요. 앱을 저희가 확 바꿔놨거든요. 네. 들어가 보십시오. 아주 편하게. 끝내줍니다. 네. 아주 인공지능 탑재했죠. 그렇죠.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의 오늘 뺄 게 없네. 아침 저희가 잘 들었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